2024년 6월 14일이고요. 리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이고요. 오늘은 아마 리뷰가 상당히 좀 길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6월 달에 언급을 해드렸던 2차 전지를 다 리뷰를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압박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리뷰하기 전에 오늘 시장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쪽에서 매도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나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7,296원 외국인 매수, 기관은 4,680원, 개인은 2,106억. 그래서 외국인만 7천억대 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습니다. 이전에 고점 부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항에서 연 이틀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2288억, 기관은 1394억 매도를 했고 개인이 3767억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전 고점 돌파 시도를 했다가 눌리게 되면서 오늘도 역시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저점 부근이었던 이 가격이었죠. 이 가격인데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 쪽으로는 조금 조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 하락을 했던 업종들을 좀 확인을 해 보게 되면 오늘 음식료 업종, 수산 업종이 좀 상승을 했죠. 냉동김밥에 대한 이슈, 불닭볶음면에 대한 이슈, 그리고 그동안 음식료가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보증권에서 최근 음식료 업종 밸류에이션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재 음식료 업종 12개월 포워드 PER이 10배 정도고 과거 밸류에이션을 감안했을 때 크게 부담스러운 거는 아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한 사조대림이 냉동김밥 3종을 선보이고 7월부터 미국으로 수출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화장품주들이 오늘 윗꼬리를 좀 달린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6월 1일에서 10일 화장품 수출 데이터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국이 화장품을 수출하는 국가 중에서 미국 비중이 처음으로 중국 비중을 넘어섰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고요. 반도체 업종을 보게 되면 물론 미국 쪽에서 브로드컴이라든가 아니면 엔비디아의 상승이 이어졌은 모습도 있겠지만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를 했고요. 원스톱 AI 솔루션을 공개를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이오테크닉스나 사피엔 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오늘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어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 사피엔 반도체였죠.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석유화학 이거는 사실 이틀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원유만 팔던 중동 국가가 잇따라 석유화학 분야에 뛰어들게 되면서 중국의 저가 공세에 그로기 상태로 내몰린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새로운 강적이 추가됨에 따라서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이 내용은 사실은 이틀 전에 나왔던 내용이었고요. 중동의 경우는 원유를 뽑아내죠. 그리고 바로 화학 제품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 측면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게임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로 인해서 당분간 석유화학 업종은 좋지 않을 모습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년보다 빨리 무더위가 찾아오게 되면서 전력 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전력설비 전선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 정유는 4일 연속으로 WTI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왔던 뉴스가 사실은 이거였어요. 트럼프가 집권하면 바이든 전기차 정책을 폐지를 하겠다. 퇴임 후 첫 의회 방문에서 공화 하원 의원들과 미팅을 했고
바이든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지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뭐 트럼프가 집권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부분은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에 대한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그 외에 리비안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좀 보였어요. 특히 리비안 같은 경우 6%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거기에 또 국내 증시에서 에코프로머티의 2대 주주인 블루런 벤처스가 전날 장 종료 직후 보유 중인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보통주 3%를 블록딜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0%가 넘기 때문에 이 물량이 뭐 순차적으로 계속 다 팔지는 않겠죠. 다 팔지는 않겠지만 뭐 계속적으로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담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늘 2차 전지와 전기차의 악재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6월 3일 날 상신 EDP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6월 5일 날 에코앤드림, DNT 이 종목 얘기해드렸고 6월 7일 날 말씀드린 게 에코프로비엠, 탑머티리얼, 코스모화학 그리고 6월 10일 날 미래나노텍, 이녹스, 엠플러스, 롯데에너지머티 롯데에너지머티는 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외에 KNW 이 종목도 얘기를 해드렸고 6월 11일은 원준, 캠트로스, 하나기술 6월 12일에 강원에너지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들 순차적으로 오늘 다 차트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까지는 보면 정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차트 분석을 통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상신 EDP를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고점 부근이 저항이었고요. 이 저항을 돌파 시도를 좀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오늘 같은 경우 3%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박스권 하단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14,400원 부분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정도가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하나만 먼저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오늘 2차 전지가 매도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 안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밀린 종목들은 크게는 없다라는 것을 미리 먼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반등 여건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차원인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아주면서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어디였냐면 15,950원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를 좀 이탈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내일 같은 경우 아니죠.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15,950원을 이탈하게 된다. 15,950원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 이거는 정리하는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14,35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다 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에코앤드림입니다. 에코앤드림. 오늘 96.69%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는데 이전에 상승했을 때 거래량이 동반되었던 걸 보면 그렇게 많은 동반이 되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이벤트가 유징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뭐 다시 회수를 해가는 그런 것 때문에 오버행 부담이 없어졌다라는 이슈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현재 보게 되면 저점이 여기였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드렸던 때가 이날이었고요. 돌파를 하고 조정을 좀 받아주고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저항이 있는 가격이 48,500원 48,500원 이게 손절가입니다. 손절가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전히 뭐 62,000원 부근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탈가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은 버티자. 이게 정석입니다.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48,500원 지지선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DNT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뭐 DNT의 경우 이날 급등이 좀 나왔죠. 이날 급등이 좀 나왔는데 제가 6월 5일 날 언급을 해드렸고요. 5일 그렇죠. 그리고 샀으면 6일 날 샀을 테고 지금은 소폭 플러스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대로 거래량이 71.04%전 거래일보다 거래량이 동반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전 고점 부근이 여기였어요. 이 가격이 12,600원이었습니다. 근데 12,600원을 좀 이탈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중장기로 보게 되면은 저항으로 형성된 가격은 17,000원입니다. 17,000원. 그래서 이것도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자면 17,000원은 계속 목표가로 잡고 있으시면 됩니다. 다만 12,600원 위로 튀어 올라가게 되면 이 종목은 그냥 큰 문제 없다. 하지만 조정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나타나는 가격이 이 가격이에요. 여기부터 쭉 이 가격. 11,800원입니다. 이 가격이. 11,8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을 6월 7일 날 얘기해드렸어요. 이날이 6월 7일이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저항이 있었고요. 이 저항을 지금 조정을 좀 받으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단기적인 추세 상승 전환됐다가 지금 수급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리스크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 리스크 관리해야 돼요. 리스크 관리. 어디까지 밀릴 거냐면요. 19만 5천 원 있죠. 19만 5천 원. 이게 지지선입니다. 지지선.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게 저항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9만 5천 원 이탈하지 않으면 버텨야 되는데 반등이 나오게 되면 21만 원 부근에서는 일부 정리가 맞지 않을까? 뭐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부 정리가 맞다라는 거. 이게 에코프로 머티 때문에 좀 악재가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주가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거를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탑 머티리얼 전 고점이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으면 여기 이렇게 밀리는 거고요.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6만원, 중기적으로는 이 가격이 될 것 같아요. 그 가격이 6만 6천 원대였고요. 더 중장기로 보게 되면 제가 보고 있는 건 여전히 박스권의 흐름을 연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 상황으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흔들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단기는 6만원 잡는 게 맞아요. 목표가입니다. 거래량 77.57 많이 동반되지는 않았죠. 전에 비해서 거래량이 동반되고 거래량 없는 조정, 거래량 동반되고 거래 없는 조정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방향을 다 열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5만 7천 원 부근을 일단은 단기 지금 저항으로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단기 저항. 그래서 5만 7천 원 이탈하지 않으면 돌파를 하게 되면 홀딩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리스크 관리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보시게 되면 5만 2,800원에서 5만 3,600원은 지지예요. 그래서 53,600원 이탈 시 비중 축소 52,800원 이탈 시 전체 매도 이게 맞습니다. 현 시점에
현 시점에서는 이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모항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전 고점을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돌파 시도를 했는데 뭐 저항이 계속 걸려 있는 거죠. 저항이 계속 걸려 있는 거고요. 지금 오늘은 거래량이 많이 동반이 됐습니다. 양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제가 생각한 흐름은 어떤 흐름을 생각을 좀 했었냐면 역회된 숄더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지금은 역회된 숄더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33,000원, 33,000원 부근이 목표가예요. 지금은 이게 저항이 돌파가 되면서 지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등이 나와야 될 가격이 여기였습니다. 29,700원. 일단은 오늘 급락을 했기 때문에 살짝 반등의 여지는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등의 여지는 있기 때문에 만약에 29,700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전 고점 부근이었던 33,000원 부근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7,000원대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27,700원입니다. 여기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리하는 방향으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래나노텍 얘기해 드릴게요. 미래나노텍은 많이 밀리진 않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전체 매출에서 스마트폰 쪽으로 매출 비중이 40%가 좀 넘고요. 2차 전지는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 악재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다만 윗꼬리에서 치고 올라가고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 모습이 연출이 돼야 되는데 그 모습이 안 나온 게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제가 표시를 해드렸던 15,850원 부근이 지지인데, 오늘 이거는 제가 2차 전지로 하락을 한 것보다는요, 시장이 약세여서 그냥 같이 밀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나노텍을 2차 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뭐 뉴스에서는 2차 전지 열풍으로 인해서 뭐 미래나노텍이 올라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거기에서는 크게 좀 벗어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반등 나오면 같이 반등 나올 종목은 미래나노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녹스는 전 고점을 좀 돌파를 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전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고요. 오늘 거래량은 전일 대비보다 더 늘어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1,900원이네요. 21,900원에서 손절가를 잡는 게 맞는 거고요. 손절가를 잡는 게 맞는 거고, 매수는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을 돌파한 다음에 매수를 하자라는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1,900원 솔절가로 잡고, 만약에 제가 예상은 뭐 오늘 많이 밀렸으니까 반등이 나오게 되면 25,500원은 단기 목표가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엠플러스는 이 저항을 돌파 시도를 했다가 눌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지지가 나온 곳이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조금 더 밑으로 눌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격은 12,300원 12,300원이고요 12,3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이렇게 보시면 돼요. 12,300원. 그리고 반등 나오게 되면 13,350원 돌파 여부가 돌파 여부 중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실적 되게 좋고, 제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생각을 해보면 그 블로그를 어떻게 써놨냐면, 만약에 2차 전지 중에 하나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올해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엄청 좋아집니다. 흑자 전환되면서 내년에는 또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예상이거든요. 뭐 물론 트럼프가 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뭐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올라가다가 전 고점에서 저항인 거고요. 아래 꼬리 단 것만 보더라도 일단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KNW. KNW가 의외로 많이 눌렸죠. 근데 KNW가 하락한 이유는 뭐냐면 2차 전지에 대한 이슈도 있었겠지만 500원 규모 500억이에요. 500억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 때문에 급락이 좀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BGF 머티리얼즈가 종속회사가 발행한 500억 규모의 제3의 김영식 이권부 무보증 사무 전환사채를 취득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7월 17일 취득 예정 일자거든요. 그러면은 모회사가 인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 악재는 아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신주 발행가가 16,951원입니다. 16,951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는 뭐 7,000원 부근되면은 감사합니다가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제 개인적인. 그래서 플로린 코리아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여기에 자회사를 회사를 인수하는 거니까 뭐 큰 악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500억 규모면 모회사가 매각하지 않는 이상은 KNW도 뭐 큰 문제는 되지 않은데, 단순히 뭐 주식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뭐 이런 걸 수 있겠죠. 그런데 가격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환가액이 9,035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2차 전지 이슈도 있었겠지만 이 내용 때문에 밀린 게 더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되면은 그냥 다시 매수해갖고 이거 9,000원대까지 그냥 올라오면 박스권 매매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그냥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하락하는 이 추세 쭉 보게 되면 지금 지지에서 지지 나왔기 때문에 뭐 9,035원이면은 요거는 뭐 나쁘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여기에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30%거든요. 그래서 7,000원 부근 되면 뭐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원준. 원준은 오늘 장 끝나고 뭐 계약 체결 공시가 좀 떴습니다. 공시가 떴고요. 저항이 여기였고요. 이 저항을 돌파를 하면 매수해야 되는데 매수 타이밍은 안 나온 거죠. 그리고 지지는 여기입니다. 최근에 저점이었던 15,020원. 15,02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다만 15,020원 이탈하게 되면 매도겠죠. 매도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 16,200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캠트로스. 캠트로스는 오히려 좀 소폭 상승을 한 그런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2차 전지 전액 첨가제 만드는데 이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종목이 크게 밀린 그런 측면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그냥 8,500원, 8,500원 목표가 목표. 그 다음에 7,1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전 홀딩. 뭐 거래량이 없었지만 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기술 볼게요. 하나기술은 지우고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쭉 여기서 저항이었고요. 이렇게 저항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이렇게도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 박스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흐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고점 부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지지를 확인해 보게 되면 58,700원 58,700원입니다. 58,700원. 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이탈 전 홀딩.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강원에너지 나노팀. 나노팀은 전기차 관련주인데 전기차 관련주도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저항 돌파를 하려다가 오늘 단기 목표가에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었네요. 뭐 오늘 올라갔으니까 전기차 악재도 있고 그래서 정리를 한 걸로 보이고요. 14,300원 있죠? 14,300원. 이거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이탈 전 홀딩. 이탈 전 홀딩. 단순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에너지. 강원에너지는 제가 22,000원 돌파하게 되면 매수해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올라갔다가 윗꼬리가 달리는 그런 모습인데 10분봉 한번 볼게요. 이거는 윗꼬리가 달렸으니까 거래가 터진 게 여기서 거래가 터지고 여기서 거래가 터지고요. 요게 조금 애매하죠. 나머지는 거래 없으니까 5분봉 한번 더 보겠습니다. 5분봉 보시게 되면 여기 거래 터지고 여기 양봉일 때 또 거래가 동반됐습니다. 한 번 더 쪼개 볼게요. 일봉 보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도 윗꼬리가 하나가 있었으니까 그 윗꼬리까지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보는 겁니다. 거래가 동반된 게 여기에 거래가 동반됐고요. 여기는 음봉이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동반되었네요. 양봉의 거래가 동반됐네요. 그렇죠? 양봉 거래 동반되었고 여기 동반되었고 여기 동반되었고 여기 동반되었고 그럼 요 변수가 좀 있죠. 요 변수가 여기가 좀 변수인데 뭐 이전에 매수했던 거에 비해서는 큰 악재는 매도는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요거 이탈하게 되면 요 많은 사람들도 다 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500원 21,500원 이탈하면 이탈 시배도입니다. 이탈 시배도. 전 고점이 22,000원이었고 21,000원이었고 요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그러면 조금 더 러프하게 봐서 21,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오늘 어떻게 됐든 거래량이 위로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홀딩해도 21,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그동안 언급을 해드렸던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다 해드렸어요. 뭐 실적까지 좀 파악을 하면서 보면 더 좋겠지만 그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차트를 통해서 빠르게 확인을 했으니까 가격 체크 잘 하시고요. 월요일은 아마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뭐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반등 나오게 되면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저항 뚫고 올라가는지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게 아니면 일단은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 이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6월 14일 2차전지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